본 방송은 12월 20일 토요일에 녹음됐습니다. 야구에 대한 자유로운 수다 야자수 647화 시작합니다. 여러분, 연말이 다가왔습니다. 크리스마스도 있고 해서 길거리가 뭔가 반짝반짝하고 제법 겨울 분위기가 나는 것 같은데요. 청취자 여러분, 따뜻한 겨울 그리고 올 한 해 잘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요맘때쯤 우리가 좋아하는 야구는 없지만 또 스토브리그가 한창입니다. 그래서 오늘 2025 스토브리그 중간 점검을 주제로 얘기 나눠볼 텐데요. 저는 진행을 맡은 호스트 김서진이고요. 오늘 방송 송준형 PD님, 진정현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PD님 오늘 방송 소개해 주시죠. 오늘은 이제 스토브리그 한창이잖아요. 네. 12월 중순이고 윈터 미팅도 끝났고 이제 아마 1월 중까지는 어지간한 선수들의 계약이 마무리가 될 텐데 그 전에 한번 지금 메이저리그 스토브리그를 중간 점검해보는 시간, 여태까지 계약을 마친 선수들과 마치지 않은 선수들, 지금 딱 시기를 보니까 반반 정도 나뉘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하면 적당하겠다 싶어서 중간 점검도 좀 해보고, 그 다음에 뭐 계약한 선수들의 어떤 학점 같은 것도 매겨보고, 팀들의 니즈라든가 어떤 그 현재 로스터 상황 같은 것도 좀 면밀히 분석을 해서 어떤 팀들이 어떤 선수들을 노리고 있고, 그리고 아직 계약을 하지 못한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부에 다루게 될 텐데, 그 선수들은 행선지가 어디로 갈지, 그리고 이 선수들이 팀에 제공해줄 기능과 어떤 퍼포먼스는 어느 정도일지, 뭐 이런 다양한 부분들을 가볍게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바로 방송으로 들어가서요. 네. 1부에서는 계약을 한 선수들을 먼저 살펴볼 텐데요. 그렇죠. 먼저 퀄리파잉 오퍼 수락자입니다. 뉴욕 양키스의 트렌트 그리샴. 그렇죠. 네. 1년에 22밀이죠. 이제 네. 퀄리파잉 오퍼가. 제가 예전에, 그러니까 너무 예전이긴 한데 10년 전이나 뭐 7, 8년 전 퀄리파잉 오퍼 때 금액이랑 비교하면은 엄청 튀었더라고요. 네. 이제는 22mm 퀄리파잉 오퍼라는 거 듣고 매년 조금씩 올라간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새삼스레 좀 시간이 많이 흘렀구나. 이제 돈의 규모가 달라졌구나 싶고, 예전엔 한 자리 썼던 때도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네. 11밀 뭐 이랬던 때도 네. 있었는데 이제는 퀄리파잉 오퍼를 이제는 스몰 마켓 팀은 주기도 어려워. 그러니까 괜히 수락했다가 수락했다가 난리 나니까 1년에 $2,000만 줘야 돼. 그치. 그래갖고 참 규모가 이제는 남다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아무튼 이제 그리샴 얘기로 돌아오자면, 트렌트 그리샴 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에 커리어 하이였죠. 네. 예, OPS .800 뚫었고,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홈런이 그렇죠. 34개. 그러니까 이 선수가 기존 커리어 하이가 이제 17개였습니다. 3년인가 4년 전에 기록했던 17개인데 올해 이거를 아득하게 2배 딱 뛰어넘는 34개를 때려냈고요. 기본적으로 존 설정이 굉장히 좋은 타자입니다. 예, 자기의 존이 확실한 타자고 존 밖으로 나가는 공에 대한 헛스윙이 거의 없는 선수. 그리고 눈도 좋은 편이고 또 파워도 나쁘지 않게, 그러니까 34개나 때린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수가 그 많은 좋은 툴을 가지고도 일관된 활약을 보여주지 못했던 이유는 컨택이 좀 많이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뛰어난 눈과 어떤 그 존 설정과 파워, 그다음에 갭피팅을 가지고 있는 선수가 왜 이렇게 OPS가 오락가락하고 어떤 시즌은 뭐 WR 1.0을 넘기는 것도 힘들어하고 이랬던가 쭉 그 살펴보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유망주 시절부터 리포트가 일관돼요. 그 핸드아이 코어디네이션이 별로 좋지 않다는 평가가 항상 따라붙습니다. 배트 투 아이 투 배트 스킬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그 배트 투 볼 스킬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패스트볼에 대한 대처 자체는 또 나름 되는 편인데 조금이라도 이제 변화가 생기거나 심지어 패스트볼 중에서도 좀 무브먼트가 있는 투심이라든가 이런 계열 공에 대해서는 좀 쥐약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타율이 ER 오픈 위로 올라가는 골을 보지를 못하고요. 커리어 평균 타율 역시 ER 3푼대 4푼대에서 오락가락하는 선수고, 그러다 보니까 하방 보장이 좀 안 된다. 그래서 좀
팀의 플랜을 가져가는 입장에서는 이 선수를 중심으로 플랜을 짜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많다 보니까 그간 좀 이 선수가 가진 툴에 비해서 저평가를 받아왔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어프로치를 좀 많이 바꿨더라고요. 극단적으로 당겨치는 어프로치를 가져왔고 그리고 발사각 자체도 거의 18도에서 20도 뜬공을 많이 양산해내는 이제 어퍼스윙으로 아예 교정을 해서 오니까 이 선수 일단 맞췄을 때 타구 프로필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예, 홈런도 많이 나온 것도 그 탓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레 뭐 타율 자체는 2할 오픈에 캡이 걸려있긴 하지만 어느 정도 타율의 하방 역시 좀 올라온 모습을 보여주면서 굉장히 좋은 시즌을 보냈고 올해 리그 중견수로 뛰었던 선수들 중에서는 타격만 놓고 보면 탑5에 들어갔죠.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양키스 입장에서도 퀄리파잉 오퍼를 주지 않을 이유가 없었고 받으면은 뭐 고마운 거고 그렇죠. 아니어도 뭐 이후에 다시 뭐 알아보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꽃노래 피웠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샴은 제 생각에는 이 퀄리파잉 오퍼를 받은 이유는 한 번 더 증명을 하고 내년 시즌에 총액 100밀 넘어가는 계약을 받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만약에 다음 시즌에도 한 OPS 750에 홈런 20에서 25개를 넘겨주기만 한다면 아마 다음 2026년 FA 시장에서는 꽤나 기대를 받고 구애를 받는 준척급 매물이 되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사실 퀄리파잉 오퍼를 받았다라 그랬을 때 조금 처음에는 의문스럽긴 했어요. 왜냐하면 보통 이렇게 FA 직전 시즌에 커리어 하이를 찍은 선수들은 이제 그 스탯이 자기의 평균 스탯인 걸로 이제 속여서 그렇죠. 네, 그 FA 시장에 나와서 이제 조금이라도 이제 좀 큰 규모의 계약을 따내려고 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그리샴 같은 경우에는 글쎄요.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본인이 한 시즌 더 뭔가 증명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나 싶기도 하고 그리고 퀄리파잉 오퍼가 22밀이면 이 이상은 못 받을 것 같은데 싶었던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랬던 상황인 것 같은데 그리샴이 올해 홈런이 좀 튀어서 근데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이게 양키 스타디움 우측 펜스 그렇죠. 약간 극단적으로 당겨치는 타자다 보니까 양키 스타디움의 도움을 좀 받아서 이렇게 홈런이 좀 튀었을 가능성도 저는 배제를 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은 하거든요. 네. 다만 전반적인 타격 부분에서 샌디에이고 있을 때보다는 많이 좋아졌다라는 건 확실한 사실이고 여기에 더해서 원래 그리샴은 사실 생긴 거랑 다르게 수비 참 잘하는 선수거든요. 그러니까 생긴 건 되게 몸이 커요. 생각보다. 생겼죠. 네. 근데 수비하는 거 보면 중견 수비 참 잘합니다. 근데 다만 이제 올해 타격과 함께 수비 실력을 바꿨는지 올해는 수비 스탯이 좀 안 찍혔어요. 네. 그래서 만약에 내년에 올해와 비슷한 내지는 살짝 떨어지는 타격 성적을 이루더라도 수비 스탯이 예전에는 거의 골드글러브급 중견수거든요. 골드글러브 노미니급 중견수니까 그 정도 급으로 올라올 수만 있다면 네, 진짜 올해 지금 벨린저가 거론되고 있는 그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좀 들어요. 그렇죠. 지금 리그 내에 마땅한 중견수가 없습니다. 지금 구하기가 힘들어요. 네. 그러니까 이 선수가 올해 레인지가 많이 죽었거든요. 네. 예, 모든 수비 관련 지표에서 레인지가 까이면서 다 마이너스로 찍히는 건데 원래는 레인지가 강점인 선수였어요. 맞아요. 그리고 실제로 스프린트 스피드도 2022-23년까지만 하더라도 27, 28피트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빠른 그 발을 보유했던 선수였는데 올해는 그게 27 아래로 떨어졌거든요. 근데 이 트렌드가 작년부터 이어지던 거라 주력에 대한 기대치는 확실히 좀 많이 떨어지지 않았나. 그러다 보니까 중견수, 레인지가 중요한 중견 수비 입장에서 보더라도 좀 밸류가 떨어졌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은 분명히 다음 시즌에도 모니터링을 하고 다른 팀들이 아마 면밀히 관찰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네, 그러면 다음 선수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선수는 글레이버 토레스인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디트로이트에서 올해 나름 안정적인 활약을 보여줬죠. 네. 타율은 2할 오픈 6리, 출루율 3할 오픈 8리, 장타율은 .387, OPS가 .745로 딱 1인분 했습니다. 네. 그리고 홈런 16개, BWR 기준으로 2.9, 뭐 3 찍었다고 보면 될 거고요. 이 선수도 그리샴하고 프로필 자체는 비슷하다고 봐야 돼요. 예, 그러니까 올해 홈런을 34개 때린 게 그리샴이 튄 거지 기본적인 선수의 어떤 티어라든가 프로필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거의 유사합니다. 내야 보는 그리샴이에요. 2루 보는 그리샴. 근데 그리샴에 비해 수비 기대치가 많이 떨어진다는 네. 거. 예, 2루를 보기만 합니다. 서 있기만 하죠. 서 있기만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아예 못 볼 수준 뭐 진짜 블랙홀까지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어디 가서 수비 잘한다고 하긴 좀 애매한 선수고 커리어 내내 그랬고 이 선수의 가장 큰 장점은 출루 능력이죠. 예, 아까 그리샴 언급할 때랑 비슷한 맥락으로 눈이 되게 좋아요. 그리고 플레이트 디서플린 측면은 유망주 시절부터 언제나 좋은 평가를 받아왔던 선수고 뛰어난 플레이트 디서플린을 기반으로 하방이 정말 높다, 저점이 높다라는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한때 유망주 랭킹 탑5까지도 들어갔던 선수인데 메이저리그에 데뷔하고 나서는 좀 생각보다는 그 고점이 아쉬운 모습을 보였으나 어쨌든 이 출루 능력 하나만큼은 커리어 내내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찾는 팀은 많을 거예요. 다만 이 선수 역시 퀄리파잉 오퍼를 받은 이유는 그 출루 능력 말고는 다른 부분에서 프리미엄 툴이라고 할 만한 것들이 딱히 애매하다. 수비, 컨택, 파워 모든 면에서 잘 쳐줘야 50이고 좀 후하게 못 쳐준다, 좀 박하게 한다면 45.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장에 나간다고 했을 때 그리샴보다도 매력도는 좀 떨어지긴 해요. 그래서 실제로 올해만 이런 게 아니라 지난 시즌에도 2024년 시즌을 끝내고도 FA 시장에 나왔었는데 그때도 단연 계약을 제시하는 팀이 많지 않았고 있다 하더라도 토레스가 원하는 AAV에 못 미쳤었는지 디트로이트와 1년 15밀이었나요? 네. 예, 그 계약을 이제 맺었고 올해도 마찬가지로 이제 퀄리파잉 오퍼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보고 있으면은 여기도 올해 증명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토레스 같은 경우에도 저 개인적으로 타율 측면에서 이쪽은 좀 직면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타라든가 2루타. 왜냐면 장타 측면에서 이 선수가 그 그리샴처럼 25홈런, 30홈런을 칠 만한 업사이드가 지금은 있다고 보여지지 않거든요. 그렇다면은 조금 더 컨택 측면에서 이 선수가 분명히 커리어 초반에는 컨택 측면에서 나름대로 안정적인 50그레이드의 모습을 보이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그 정도의 밸류를 되찾아 준다면 토레스도 다음 시즌 끝나고 났을 때는 조금 더 찾는 팀들이 많아지지 않을까. 근데 디트로이트 입장에서도 충분히 1년 더 갈만하죠. 그렇죠. 예. 좋게 말하면 꾸준한 선수고 나쁘게 말해도 꾸준한 선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올 시즌 보여준 딱 저성적 OPS.750에 한 두 자릿수 홈런 그리고 WR 한 2에서 3 좀 튀면 3점 중반까지 해줄 수 있는 이루수 거의 매년 이랬거든요. 그렇죠. 커리어 하이 피크를 찍었던 그 타임 말고는 매년 이 정도 해줄 수 있는 수비가 조금 안 되지만 그래도 타격 측면에서는 꽤 준수한 이루수 자원이라고 보면 사실 선수가 원하는 장기 계약을 안겨줄 수 있는 팀은 사실 많지는 않아요. 맞아요. 네, 이게 꾸준하다는 얘기는 사실 고점이 그렇게 높지는 않다라는 얘기와도 귀결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선수가 원하는 막 뭐 3년 이상의 뭐 AAV 20밀에 가까운 그런 계약은 사실 올해를 넘겨도 받기는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26년 성적이 꽤나 중요할 거고 올해 만약에 OPS 800을 뚫고 홈런 20개 친다 이러면 가능하죠. 그럼 얘기가 좀 달라지는 것 같긴 한데 그렇지 않다면 앞으로도 이렇게 1년, 2년 이제 AAV 한 15에서 한 16밀 왔다 갔다 하면서 계약을 하는 그런 구조로 있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네, 그러면 뭐 다음 선수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은 브랜든 우드러프 선수 얘기해 보겠습니다. 어때요? 제가 올해 보면서 느낀 거는 일단 성적부터 말씀드리자면 장기 부상을 끊고 올해 그러니까 25년 7월에 복귀를 했거든요. 그래서 12경기에 선발로 등판해서 64.2이닝, 평균 자책점은 3.20, WHIP 0.91, 볼 선비가 굉장히 좋아요. 이 선수는 커리어 내내 커맨드가 안정된 선수였기 때문에 올해도 83탈삼진, 볼넷 14개, 9이닝당 볼넷을 2개 아래로 끊거나 그 언저리로 막아주는 되게 안정적인 유형의 프런트 라이너 선발입니다. 그래서 표면 성적하고 세부 지표 역시 세번트로 보더라도 굉장히 뛰어난 편이었고요. 특히 가장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올해 이 선수 커리어 내내 주무기로 쓰는 게 포심하고 투심 싱커거든요. 이게 한창 부상 전에 잘 나갈 때는 95에서 평균 구속이 잘 나올 때는 96.5까지도 나오던 선수였는데 복귀하고 나서는 93마일대에서 형성이 주로 됐어요. 맥스로 찍혀도 96마일이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피치 프로필이나 밸류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전성기 때 그 모습을 거의 유지를 했거든요. 올해도. 이게 약간 의아한 거예요. 가능할까? 이게 내년에도 풀시즌을 소화한다고 했을 때 이 트렌드가 유지될 수 있을까? 구속이 빠졌는데. 그러니까
우드러프가 커맨드가 강점이기는 한데 이전에도 사실 평균 구속 95에서 96 맥스 찍으면 이제 97 막 이렇게도 그렇죠. 던질 수 있었던 선수다 보니까 구속이 뭐 1, 2마일 떨어진 것도 아니고 평균 3마일이 떨어졌거든요. 93마일이면 평균. 그러니까 그거는 꽤나 크리티컬하다고 생각하는데 올 시즌에 보니까 본인도 그걸 아는지 포심 싱커가 거의 1대1이더라고요. 그쵸, 원래는 비율을? 이 정도로 안 던졌거든요. 원래는 포심이 한 조금 더 비율이 높고 싱커 그러니까 투심 그리고 체인지업을 비슷하게 던지는 그런 조합이었는데 올 시즌은 포심 싱커를 거의 같은 비율로 던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게 효과를 봤다고도 생각은 하는데 그러니까 여기 이게 지금 우드러프의 성적에서도 좀 드러나는 게 WHIP가 0.91이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도 볼넷을 안 내주는 선수다 보니까. 그렇죠. 근데 평균 자책점이 3.2예요. 이렇다는 거는 안타, 그러니까 출루 자체는 많이 허용을 안 하나 맞았을 때의 타구 프로필이 예전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네, 안 좋을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 이 선수가 원래도 커맨드가 굉장히 안정화되어 있던 선수다 보니까 그렇죠. 지금처럼 평균 93마일로만 던질 수 있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예전처럼 이제 프런트 라이너급은 못 가겠지만 삼선발. 네, 그렇죠.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죠. 준수한 삼선발 매우 훌륭한 삼선발로서의 역할은 언제나 해줄 수 있을 거다라고 보기는 합니다. 그러면 22밀은 충분히 지금 시장에서는 너끈하게 투자할 수 있는 그렇죠. 금액이죠. 예, 삼선발 아주 상급 삼선발이라 한다면 22밀은 이제 시장에선 약간 뉴노멀이기 때문에 충분히 주고도 남는다. 이렇게 계산을 한다면 역시나 여기 우드러프 입장에서는 사실 콜파를 받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네. 장기 부상을 끊고 돌아온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 나간다 그래서 바로 이 선수를 믿고 장기를 줄 팀은 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선수와 팀의 니즈가 잘 맞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도 동의를 하는 게 다음 시즌의 관건은 두 가지일 것 같아요. 구속을 95마일 선까지 어떻게 올릴 수 있느냐. 혹여나 그게 안 된다면 체인지업과의 페어링을 조금 더 변화시켜서 체인지업의 밸류를 전성기 때처럼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인가. 그 두 가지 중에 하나만 충족이 된다면 삼선발은 물론이고 보더라인 프런트 라이너까지도 가능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워낙에 하던 가닥이 있던 선수이기 맞아요. 때문에 뭐 이런 투수들 보게 되면은 구속이 좀 빠지더라도 자기 몫을 충분히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기본 프로필이 워낙에 안정화돼 있는 투수들은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스터프에 과하게 의존하는 투수들 같은 경우에는 구속이 빠지거나 피치 하나가 무너지게 되면은 아예 망가져 버리는데 우드러프 같은 경우에는 이미 다치기 전부터 완성도가 높은 투수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는 하방이 좀 방어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돼서 그렇게 막 엄청 위험 요소가 높다, 리스크가 크다라는 생각은 안 들긴 합니다. 네. 네, 좋습니다. 그럼 다음 선수는 이마나가 쇼타 선수인데요. 이 선수는 어떻게 보시나요? 정현 씨 어떻게 보고 있어요? 이마나가가 사실 올 시즌 끝나고 15밀 1,500만 달러의 선수 옵션이 있었는데 선수 본인이 그걸 거절을 하고 시장에 나왔다가 22밀의 퀄리파잉 오퍼를 받고 잔류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연봉만 700만 달러가 올라갔어요. 네, 사실 처음에 선수 옵션 거절했다 그랬을 때 저는 좀 의아해하긴 했어요. 물론 이제 퀄리파잉 오퍼 받는 거 보고 그냥 어느 정도 납득은 했는데 이마나가가 구속이 빠른 유형은 절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메이저리그 기준으로는 느린 편에 속하죠. 평균 포심이. 그럼에도 이제 24년 딱 데뷔했을 때 좀 초반에도 센세이션을 일으키면서 잘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저거는 뭐 구종 간의 페어링이라든가 스플리터 스위퍼 두 개가 네. 기가 막히죠. 그리고 일본 시절부터 유명했던 커맨드. 원래도 그렇죠. 본래 잘 안 내주는 선수였거든요. 네. 그 점을 이제 필두로 이제 작년에 굉장히 잘해줬는데 올 시즌에는 그게 좀 읽혔는지 뜬공 비율이 좀 많이 올라갔어요. 홈런 공장장이 됐습니다. 맞아요. 네. 원래 이런 유형의 투수들은 뜬공이 늘기 시작하면 꽤나 치명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올 시즌에 딱 그런 모습이 드러났어요. 그러면서 많이 기대에 못 미치는 성적을 냈는데 그래서 옵션을 이제 거절했을 때 더 놀랬던 거기도 해요. 시장에 나간다고 이마나가가 15밀 이상의 계약을 받을 수 있을까 싶었거든요. 근데 22밀의 퀄리파잉 오퍼 뭐 선수 본인에게도 그리고 컵스 입장에서도 한 번쯤 더 긁어볼 만한 여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면 어쨌거나 보여준 게 있으니까 1년 정도는 한 번 더 기회를 주면서 다음을 노려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선수 본인에게는
반드시 중요하죠. 수락해야 됐던 네. 입장이었기도 합니다, 사실. 그러니까 이 선수가 기본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스플릿 스위퍼 2개를 중심으로 자기 레퍼토리를 구성을 하거든요. 그다음에 포신 페스티벌의 무브먼트 역시 굉장히 맞아요. 좀 독특한 선수고 그러다 보니까 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레퍼토리 자체가 홈런에 취약할 수밖에 없긴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마 커리어 내내 따라다닐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은 약간 변수가 될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궁금해요, 저는. 그러니까 이 선수는 극도로 볼넷을 안 주는 투수입니다. 예, 그러니까 본인이 병적으로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거를. 그러니까 뭐 카운트에서 제가 투구를 몇 번 볼 때도 느낀 게 카운트가 유리한 상황에서도 볼을 아끼는 모습을 많이 보여줘요. 그렇죠. 존 안에 포심을 박아 넣든가 스플리터를 존 안에 던진다든가 이런 경우가 많은데 이거를 조금만 여기 있는 볼넷을 좀 더 줘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종종 하게 돼요. 투수 레퍼토리나 여러 프로필을 고려했을 때 지금보다 뭐 9이닝당 0.5개 정도 오히려 늘면은 종합적인 그 장타 억제가 좀 더 나아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타자 입장에서 좀 더 생각을 하게 만들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볼을 정말 아끼는 투수인데 다음 시즌에 어떤 어프로치를 가지고 레퍼토리를 다시 조정해 올지 가장 궁금한 호기심이 생기는 투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정현 씨가 말씀해 주신 대로 지난 시즌에 아쉬웠다고는 해도 아쉬운 게 3선발 정도의 퍼포먼스 그렇죠. 나왔거든요. 3.7 평균 자책점에 뭐 홈런 빼면은 뭐 나머지 부분들은 다 준수하게 찍혔고 아쉬운 거는 삼진을 좀 못 잡는다는 거. 예, 데뷔 시즌에는 삼진도 잡아내기 시작하면서 많은 그 전문가들이 의외네라는 얘기를 했는데 지난 시즌은 좀 정상화가 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올해 개선을 할 수 있을지 개인적으로는 만약에 좀 더 팀적으로 이거를 고민을 좀 한다면 오히려 스플리터의 비중을 좀 더 늘리지 않을까? 뭐 세컨더리들의 비중을 좀 더 늘려서 극단적인 어프로치를 가져가면은 좀 변화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긴 하는데 또 반대로 말씀드리면은 이 정도의 하방을 보장해주는 프로필과 레퍼토리 구성을 굳이 바꿀 필요는 또 없지 않을까? 그리고 팀의 입장에서는 고민을 아마 이번 겨울에 걸쳐서 많이 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이마나가가 스플리터를 한 30% 정도 던져요. 근데 포심을 50%를 던져요. 그렇죠. 이게 구속이 느린 투수가 보통 하는 행위는 아니거든요. 아니죠. 비정상적이죠. 이마나가 같은 경우에는 일본 시절에도 그랬는데, 그러니까 우타자 기준 몸쪽 하이볼을 참 좋아하고 참 잘 던지는 선수거든요. 네, 스트라이크 존 딱 그 오른쪽 끝 모서리에 던지는 걸 참 잘하는 선수인데 올해는 그 부분이 좀 타자들한테도 읽혔는지 올해 포심 타차꾼이 살짝 가운데로 좀 몰리는 경향이 작년에 비해서는 조금 강해졌더라고요. 노리고 들어오나 보다 그런 것들이 네. 생기다 보니까 타자 입장에서도. 그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저도 포심 비율 조금 줄였으면 좋겠긴 한데 이만화가 성격상 안 바꿀 것 같은. 이대로 가도 이미 이 정도의 퍼포먼스는 보장된다는 걸 보여줬으니까. 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이마나가 쇼타 선수까지 퀄리파잉 오퍼 수락자들 알아봤는데요. 다음은 FA 계약 선수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먼저 피트 알론소 선수가 뉴욕 매츠에서 볼티모어 오리올스로 5년 1,550만 달러에 이적했는데 이 선수 계약 어떻게 보시나요? 정현 씨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5년 155밀? 비싸다고 느껴지죠? 1억 5,500만 달러. 그러면 1년에 31밀이죠. 네. 좀 비싸다고 생각은 합니다, 일단. 네. 그러니까 언제나 일관된 프로필과 퍼포먼스를 커리어 내내 보여주던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수가 타순에 들어가 있으면은 시즌 단위로 봤을 때 어느 정도의 성적을 낼지는 거의 견적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을 준 거겠죠. 네. 그래서 매년 뭐 OPS.850 언저리에 홈런 30개 플러스, 그다음에 출루는 3할 3푼대 언저리 이렇게 하면서 OPS.850 사이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 정도 하는 선수인데. 변수는 결국에는 나이와 포지션인 거죠. 그러니까 현 리그 생태계에서 알론소가 1루를 계속해서 끝까지 볼 수 있다는 가정을 한다면 1루가 생각보다 리그 풀이 빈약합니다. 지금. 괜찮은 수비를 꾸준히 나갈 수 있으면서 이 정도의 타격을 보장해주는 1루가 리그에 많지 않아요. 지금 좀 1루가 빈곤한 상태예요. 지금 리그 전반적으로. 전문 1루수가 많이 사라진 느낌이죠. 그러다 보니까 알론소를 1루수로 가정을 했을 때 그렇다면 타선에서 이만한 상수가 있을까? 그러면 드무니까 30밀 오케이 이럴 수 있는데
문제가 되는 거는 이제 31살 시즌, 32살 시즌에 접어들고 아직 많은 나이는 아니지만 5년 계약이라는 걸 가정했을 때 37살 시즌까지 스트레치가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선수가 당장 지난 시즌부터 일루스라고 하기 어려울 정도로 네. 수비가 안 좋아졌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다른 거보다도 제가 매치 팬이니까 많이 경기를 보는데 레인지가 좀 심각해요. 그렇다면 볼티모어는 이 선수를 커리어 이제 계약 5년 내내 일루로 보고 대령한 걸까라는 의문이 생기는 거죠. 가능할까요? 아니 볼티모어가 과연 저는 궁금해요. 거기까지 생각했을까? 저는 그러니까 볼티모어가 알론소를 영입한 배경은 딱 하나라고 생각해요. 그냥 타격만 보고. 딱 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냥 오로지 1루에 서 있을 수 있는 이만한 빅벳 없다. 네, 딱 그 정도인 것 같아요. 이게 다른 팀이면은 비싸다고 제가 하긴 했을 텐데 볼티모어가 이 정도 금액을 질렀다? 저는 그러면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현재 이제 볼티모어를 어쨌건 바치고 있는 야수 코어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뭐 핸더슨, 거너 핸더슨이라든가 뭐 러치맨이라든가 잭슨 홀리데이, 뭐 콜튼 카우저, 이제 뭐 코비 마요, 바사요도 데뷔할 거고 이제 이런 선수들이 쭉 있는데 이런 선수들의 서비스 타임이 한 3년 정도 남았어요. 핸더슨 한 3에서 3년. 네. 러치맨은 얼마 안 남았고 잭슨 홀리데이도 한 4년. 이제 이렇게 남은 상황이라면 이 선수들이 있는 기간 안에 어떻게든 성과를 내고 싶어 할 것 같아요. 그렇죠. 볼티모어 입장에서는. 볼티모어가 뭐 완전 빅마켓은 또 아니다 보니까 그렇죠. 이렇게 갈 수 있을 때 가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저 5년이라는 기간이 볼티모어가 달리려고 또는 달릴 수 있는 마지막 기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약간 듭니다. 이 영입은 프랜차이즈의 명운을 어느 정도 건 네. 영입이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네. 이 팀의 마켓 사이즈라든가 가용 가능한 페이롤 이런 걸 고려해보고 그리고 현재 로스터 구조를 봤을 때 정현 씨 말씀대로 많은 걸 건 영입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알론소가 실패를 한다면은 볼티모어의 컨텐딩 윈도우 역시 네. 알론소와 함께 마무리가 될 것 같고 성공을 한다면 일루로 끝까지 가준다면 반등을 해준다면 그렇다면은 굉장히 무서운 팀이 그렇죠. 되겠죠. 네. 야수 라인업 정말 무서운 팀 중에 하나가 될 거고. 살벌하죠. 네. 네. 만약에 실패하면 이제 불과 몇 년 전으로 돌아갈 수도 있어요. 네. 한번 왕창 썼으니까 이제 또 주축 코어들 다 내보내고 또 유망주 수급하는 네, 그 시절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모로 볼티모어 입장에서는 매우 매우 중요한 계약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또 다음 선수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카일 슈와버 선수가 필라델피아 필리스에서 5년 1억 5천만 달러에 잔류했는데요. 이 계약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알론소 보고 나이가 좀 걸린다라는 얘기했는데 네. 슈와버 한살 내년에 많아요. 33살 시즌에 수비 안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어. 하시면 안 돼요. 슈와버가 수비를 보면 안 되고 전업 DH라고 봐야 돼요. 풀타임 DH 자원한테 5년 1억 5천만? 그러니까 이 문장만 들으면 말도 안 되는 계약이거든요. 네. 누가 지명 타자만 뛰는 선수한테 33살 선수한테 5년에 1억 5천만을 줘. 1년에 3천만을 누가 줘. 근데 그 선수가 슈와버라면 그래 줘야지. 줘야만 한다로 얘기가 저는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네. 해요. 사실 슈와버가 지금과 같은 스타일, 그러니까 낮은 타율, 높은 출루율, 그리고 40홈런 이런 압도적인 장타율 이런 성적을 보여준 거는 사실 22년도부터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거든요. 그렇죠. 네. 사실 첫 1, 2년은 모두가 음해했습니다. 저거 몇 년 가겠냐. 저거 못 믿는다. 4년 가네요. 네. 4년 가고 특히나 작년 그리고 25년 올해 타율이 2할 4푼대입니다. 아, 완정적이네. 네. 슈와버 기준 3할. 음. 네. 슈와버가 원래 이런 타율을 찍던 선수가 아니거든요, 절대로. 그렇죠. 네. 근데 이걸 2년 연속으로 유지를 했다는 건, 그리고 저 스타일을 4년 연속 유지를 했다는 건 이제는 저게 꾸준한 거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알론소에서 홈런이 오히려 더 보강된 버전이에요. 맞아요. 예, 연 40 홈런이 보장이 되는 타자 느낌으로 이제는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저는 알론소랑 슈와버 중에 굳이 하나를, 그러니까 선수 이름 딱 가리고 커리어 그 딱 스탯만 딱 놓고 세번트만 딱 놓고 본다고 했을 때 5년 150미를 누군가에게 줘야 돼.
그러면 저는 매치팬이라면은 전 매치팬 자아가 있기 때문에 알론소한테 주고 싶지만 그게 아니라 그냥 제3자 입장에서 누굴 줄래라고 하면 저는 열에 7, 8은 슈아버 줄 거라고 생각을 네. 하거든요. 예. 좀 더 안정감이 높은 타자가 맞아요.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선수 장타도 장타인데 출루 능력이 너무 좋아요. 안정적이에요. 예, 그러니까 뭐 커리어 출루율은 비슷비슷하긴 하지만 최근 4년간 페이스라든가 그 타출 갭 같은 걸 봤을 때 그리고 세번트상 체이스 레이트 같은 걸 보더라도 안정적으로 정말 잘 찍히거든요. 그래서 타자로서는 반 티어 정도 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한 티어라고 하긴 좀 그렇고 반 티어 정도. 그리고 수비 얘기를 이제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데 알론소는 1루에 서는 수준이고 네. 슈아버는 그조차도 하면 안 되는 수준이긴 해요. 네. 가시면 안 돼요. 그렇죠. 그냥 타석에만 쓰셔야 되는 분이고 알론소는 정말 급할 땐 1루 세워놓을 수는 있으니까 그것도 나름 유의미한 차이가 되거든요. 로스터 구조를 봤을 때 운용에 있어서 어쨌든 일단 위급 상황 시 아무리 망가져도 위급 상황 시 거기에 세워놓을 수는 있다는 것과 그조차도 허용이 안 된다는 거는 예, 분명히 운영하는 입장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뭐 그 정도의 밸류 차이를 감안하면 결국에는 이 둘은 같은 티어의 선수다. 이렇게 보는 게 좀 맞을 것 같고 그러면 뭐 거의 금액도 비슷하고 연도도 똑같으니까 뭐 도플갱어로 봐야겠죠. 예, 그래서 필라델피아 입장에서는 또 마침 이 슈아버가 또 필라델피아에서 팬 페이보릿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팀에서 가장 많은 유니폼 파리를 하고 가장 많은 사랑을 받는 선수 중에 하나가 어느새 돼버렸으니까 뭐 잡는 게 거의 뭐 기정사실이었고 네. 그래서 중간에 잠깐 피츠버그라든가 또 뜬금없이 다른 팀들에서 경쟁이 붙었다고는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가격대가 좀 올라간 느낌이긴 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필라델피아가 그 입찰을 매칭을 해서 남겨놓은 재계약을 한 뭐 그런 상황이라고 보기 때문에 뭐 예상 범위 안에 있습니다. 다. 네. 네, 그럼 다음 선수로 또 넘어가서요. 다음은 딜런 시즈 선수인데요.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에서 토론토 블루제이스로 7년 2억 1천만 달러에 이적했습니다. 시즈는 저는 시즈한테 이 정도 계약 준 거 꽤나 과감하다고 생각을 하긴 하거든요. 과감하다는 표현을 하잖아요. 네. 그 마음속 깊이 있는 얘기를 다시 해보시죠. 과감하다는 표현으로 정리가 될까요? 좀 정제된 표현 말고 네. 이거 오버페이. 저는 지금 시장 모든 계약 중에 전 가장 좀 네, 리스크가 큰 계약이라고 생각을 네. 합니다. 저도 물음표가 좀 많이 붙는 계약. 어떻게 보면 오버페이라고도 할 수 있는 계약이라고도 네. 생각해요. AAV도 높고 기간도 길고. 길고. 근데 상대가 시즈예요. 그러니까 시즈가 못하는 선수는 아닌데 좋죠. 근데 저 정도 금액을 받으려면 어쨌거나 확실한 프런트라이너, 확실한 1선발 정도의 역할을 해줘야 그리고 그걸 기대하니까 이제 저 정도 금액을 준 걸 텐데 그렇죠. 과연 딜런 시즈가 항상 꾸준하게 프런트라이너로서 남아있을 수 있는가라고 하면 그거는 물음표가 좀 많이 붙어요. 경기당 기복이 있는 선수예요. 심지어. 이닝당 기복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타자당 기복도 있는 선수인데 그래서 고점은 프런트라이너급이 맞아요. 실제로 고점이 터지면. 근데 저점이 터지면 매우 힘들어지는 그런 유형의 투수다 보니까 과연 이 계약이 성공적으로 끝날지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부정적인 입장이기는 한데 앞에 3, 4년을 본 계약이겠죠. 그렇겠죠? 사실 7년 네. 계약이라고 하면은 저는 시즈 같은 유형의 투수 7년 끝까지 프런트라이너는 거의 네. 아니 뒤에 3년은 아마 놓는 걸 테고 앞에 3, 4년을 에이스 역할을 해주느냐 마느냐가 중요할 텐데 거기에 대해서도 의견이 갈릴 것 같긴 해요. 네, 저는 시즈가 가장 이상적인 상황은 안정적인 2선발로 기능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 상황이라고 보거든요. 이 선수가 로테이션에 꼭대기에 있으면은 조금 컨텐딩 팀이라고 하기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토론토가 왜 시즈에 이런 거액을 투자했는지는 알 것 같기는 해요. 네. 그러니까 맥락은 이해가 가요. 그러니까 이 팀의 선발 투수 로테이션이 가우스먼, 베리오스, 베시시 어느새 3년째 해먹고 있거든요. 3년째 새로운 얼굴이 안 나왔어요. 네. 나왔죠. 올해 드디어 하나 나왔죠. 나왔고. 이세비치가 나왔는데 올해 아마 월드 시리즈, 특히 다저스, 특히 야마모토 보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본인들은 선발 투수 내보내면 막 오프너 써야 되고
이세비지도 3회 만에 내려가고 이런 경우들이 많았는데 상대방은 선발이 나오면 막 6회씩 던지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서 확실한 선발 투수가 필요하긴 필요하겠구나라는 필요성을 느꼈을 것 같긴 해요. 물론 토론토는 지금 선발 불펜 안 가리고 그냥 투수 보강이 좀 시급한 상황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옵션으로 내세울 수 있는 선발 투수가 필요하기는 했어요. 그렇죠. 가우스먼도 이제는 나이가 좀 많아서 1옵션으로 세울 수는 없는 투수고 이세비지는 이제 1년차 선수고 베리오스랑 베시슨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렇다고 한다면 분명히 필요했는데 지금 FA 시장에 나와 있는 투수들 중에 1옵션을 맡아줄 수 있는 선발 투수가 있냐?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저도 네. 원투펀치라고 해봐야 CJ 발데스가 가장 네. 대어라고 했는데 둘 다 1옵션 플레이오프를 노리는 팀의 1옵션이라고 하긴 조금 애매하죠. 살짝 부족하죠. 네. 근데 그 중에서도 그래도 고점이 있는 시즈한테 거액을 주지 않았나 싶어요. 발데스보다는 저도 시즈한테 조금 더 마음이 가는 편이긴 하거든요. 아무래도. 네. 그래서 토론토 입장에서는 고점 바라보고 이렇게 거액을 투자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동의합니다. 토론토가 최근에 놓친 빅네임들이 좀 많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런 좀 지리적 좀 불리함 이런 걸 가진 팀들은 다른 팀들이 쓰는 것 대비 돈을 좀 더 써야 선수가 오기 마련이에요. 캐나다. 네. 그 피츠버그 같은 팀도 마찬가지거든요, 사실. 그 아까 슈아브 얘기했을 때 그렇죠. 3년 90밀 얘기가 나왔다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피츠버그 입장에서는 네. 많이 쓴 거예요. 그거. AAV가 똑같잖아요. 네. 근데 안 가잖아요. 안 가지. 이게 그런 거랑 비슷한 겁니다, 사실. 그래서 CJ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야자수 청취하는 메이저리그 방송 저희 청취해 주시는 분들은 다 알겠지만 리그를 대표하는 그 볼넷 많이 주는 투피치 투수입니다. 네. 근데 삼진 많이 잡고 패스트볼 슬라이더 위력 하나만큼은 진퉁인데 그 외에 다른 게 없어요. 그나마 그 좌타자들 상대로 좀 던지는 커브 그거 말고는 진짜 배기 투피치거든요. 근데 슬라이더가 잘 긁히는 날에는 에이스가 맞아요. 패스트볼은 곁다리고요. 근데 슬라이더가 조금 애매하게 긁히거나 특히나 그 이제 타자 몸쪽으로 들어가는 슬라이더가 좀 안 된다 아니면 뭐 좀 끌린다 이러는 날이면은 얻어 터집니다. 그래서 1, 2회 첫 바퀴 돌 때 슬라이더 상태를 보면은 보통 그날 등판의 결과를 점쳐볼 수 있는데 문제는 첫 바퀴 돌고 정말 좋아 보인다 하는 날에도 갑자기 어느 이닝에 망가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예상이 안 되는 투수인데 욕을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오락가락함에도 불구하고 평균 자책점 3점대 후반은 보장이 되는 투수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4.55 같이 키긴 했는데 사실 올해는 세부 지표 뜯어보면은 운이 많이 안 좋았어요. 네. 예, 정말 리그에서 가장 그 소위 말하는 텍사스 히트를 많이 맞았던 투수 중에 하나라고도 하고 뭐 여러모로 좀 미크 컨택이 안타로 연결됐던 비율도 높았다고 하고 뭐 그런 거는 투수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맞아요. 예, 운이 없었던 시즌이었고 좋은 투수죠. 그런데 7년 210밀까지 갈 만한 투수냐라는 데에는 분명히 물음표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현 씨가 계속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토론토니까 토론토의 현재 상황과 지리적인 여건을 고려했을 때 이렇게 주지 않으면 오지 않는다. 네, 동의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다른 선수들로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번엔 옵션이 좀 있는 선수들인데요. 네. 마이클 킹 선수가 3년 최대 750만 달러의 7,500만 달러의 750만이면 너무 좋죠. 네, 달러에 잔류했고요. 2026년 1,700만 달러, 2027년 2,800만 달러 선수 옵션, 또 2028년에 3,000만 달러 선수 옵션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3년 연속으로 FA를 하겠다는 소리죠, 이거는. 네. 자기가 잘 던지면은 바로 선수 옵션 이행 안 하고 FA 시장 가겠다는 뜻인데 창의적이에요, 정말. 샌디에고 보면은 무슨 계약인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저는 처음 보거든요. 퀄리파잉 오퍼 3번 준다고 생각하죠. 그러니까요. 이게 보통 이런 옵션들이 이런 경우가 많기는 해요. 그러니까 보장액이 좀 적고 옵션이 보장액에 비해서 높은 계약이 대부분이긴 한데 이렇게 옵션 금액이 높은 계약은 전 또 처음 보거든요. 무슨 옵션을 2,800만, 3,000만을 주는데. 네. 그러니까 이거는 제 생각에는 샌디에이고 입장에서도 약간의 보험을 걸어놓은 것 같기는 해요. 애매하면 그냥 이거 받고 남아의 의미이지 않을까.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기간이 짧잖아요. 그렇죠. 3년이잖아요. 그러니까. 혹시나 떠나고 싶으면 떠나는데 애매하다 싶으면 우리랑 끝까지 가자의 의미이지 않았을까. 그렇죠. 네.
저는 이거 되게 좋은 계약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소신 발언하자면 지금 올해 2026년 FA 클래스 투수들 중에 순수 고점과 어깨의 싱싱함만 따지면 물론 부상 때문에 빠지긴 했지만 올해는 킹이 제일 매력적이었어요. 아, 올해? 네, 현재 현재 FA FA 중에? 클래스 중에서는 오히려 발데스나 시즈보다도 우리 매츠 팬 입장에서 매츠에서 얘를 데려왔으면 좋겠다. 한 명만 골라봐라 하면은 저는 킹이었거든요. 오히려 왜냐하면 이 선수가 올해 부상 때문에 이제 많은 경기를 소화하지 못했죠. 거의 사실상 시즌 아웃이었죠. 맞아요. 올해 거의 73이닝 소화를 했는데 반 시즌도 소화하지 못하고 바로 나가리가 됐는데 그 사이에도 성적은 꽤 괜찮았거든요. 3.44 평균 자책점에 뭐 WHP 1.20이긴 했지만 이 선수가 원래 뭐 WHP가 막 낮은 유형의 그런 선수도 아니고 기본적으로 여기도 싱커볼러, 투심, 포심, 체인지 이렇게 던지는 선수고 올해는 스위퍼도 좀 많이 던졌는데 레퍼토리가 굉장히 저는 다양하다고 봤고 그다음에 난타를 당하지 않을 그런 구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2024년 시즌 같은 경우에는 에이스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고 리그에서 탑 10까지도 볼만한 투수였고 그러다 보니까 되게 매력적인 옵션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샌디에고에 남았네요. 그것도 아주 창의적인 계약과 함께. 그렇죠. 예, 그래서 좋은 계약 같습니다. 예, 샌디에고가 왜 그 프렐러가 매드맨 소리를 듣는지 이런 걸 보면은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예, 틀을 깨는 계약들과 무브들을 많이 합니다. 네. 좋은 투수예요. 맞아요. 그러면 다음 선수로 또 넘어가서요. 에드윈 디아즈 선수가 뉴욕 매츠에서 LA 다저스로 3년 6,900만 달러에 이적했고요. 1년 650만 달러의 클럽 옵션이 있습니다. 놓쳐버렸네요. 네. 4년 선수 옵션 행사를 하면 한 75밀 정도? 네. 근데 6.5밀 옵션이면 클럽 옵션이에요, 심지어. 그럼 다저스 입장에서는 어지간하면 하겠죠. 이제 하겠다라는 얘기인 거고. 네. 근데 이제 그냥 앞에 있는 3년 69밀만 놓고 따지자면 기존의 불펜 AAV 최고액이었던 조시 헤이더의 19밀을 넘기는 이제 불펜 역대 최다 연간 평균 연평균. 받는 이제 금액. 물론 이제 계약 기간 차이는 조금 있긴 하지만 이제 그 정도 대우를 받으면서 다저스로 갔습니다. 네, 이렇게 다저스는 또 강해졌어요. 이 사람들은 유출은 안 되고 매년 유인만 있어요. 좀 무서워 죽겠는데 다만 원래 다저스가 선수 영입하면 그래 또 다저스가 또 돈 써서 선수 데려왔네 하고 말아버리는 경우가 저는 많았거든요. 근데 저는 이 영입은 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는 했어요. 네. 그 모두가 아시잖아요. 후반기에 다저스 그 테너스캅과 트레이넨의 환상적인 불꽃놀이 쇼와 함께 지구 1위가 잠시 위험하기도 했었던 그 시절이 있었고 실제로 포스트 시즌에서도 불펜진 좋은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사사키가 그렇게 잘 돌아오지 못했으면 꽤나 위태로웠을 불펜진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확실한 클로저가 필요하기는 했어요. 기존 클로저였던 이제 에반 필립스가 있기는 한데 토미존이라서 사실 26시즌도 이제 물음표긴 하거든요. 25시즌에 토미존으로 빠졌으니까 그런 걸 따졌을 때 분명히 확실한 클로저가 필요는 했고 그러면 딱 2명 있었거든요. 지금 시장에 디아스랑 이제 저희가 뒤에 언급하겠지만 데빈 윌리엄스 이렇게 클로저 그러니까 다저스가 영입할 만한 클로저가 누가 있냐 하고 하면 딱 이렇게 2명이었을 것 같은데 오히려 데빈이 계약 소식이 먼저 들렸어. 네. 그러니까 에드윈 디아스가 막 인터뷰나 이런 데서도 들려오는 게 매츠가 데빈 윌리엄스랑 먼저 계약을 한 거에 일단 삔또가 상했다. 서운했다. 서운할 만하지. 네, 그럼 서운만 하죠 사실. 자기가 마무리인데 데빈 윌리엄스랑 계약하고 나랑 이제 와서 협상하겠다고 해서요. 이미 좀 서운했을 것 같긴 해요. 저 같아도 그랬을 것 같기는 한데. 네. 근데 그런 걸 따져도 금액이 좀 커서 매치 입장에서도 놓친 게 아쉽긴 하겠다만. 저는 솔직히 매치 팬 입장에서는 에드윈 디아즈는 나름대로 준 포차거든요. 그러니까 시애틀에서 오래 뛰긴 4년인가 5년 뛰긴 했지만 매치에서도 그만큼 뛰었고 매치에서 굉장히 사랑을 많이 받았던 투수고 선수 본인도 매치에 대한 어떤 뭐 여러 가지 좋은 얘기라든가 로열티를 보여주기도 했고 좋은 기억에 남는 순간들도 많았기 때문에 그 다저스에 간다는 소식이 딱 떴을 때는 뭐
아쉬웠죠. 그리고 금액을 보더라도 오히려 전 알론소 못 잡은 것도 아쉬웠는데 계약 금액 뜬 거 보고는 가야죠. 가야지. 뭐 우리가 그 돈 주긴 좀 그렇다 이런 네. 생각을 했는데 디아즈는 딱 떴을 때는 이거는 잡을 수 있었던 것 같은데라는 아쉬움이 들었거든요. 그 정도면 잡지. 그냥 아무리 윌리엄스 데려와서 좋긴 하지만 그래갖고 순서가 좀 바뀌었으면 어땠을까. 일단 에드윈 디아즈 그렇죠. 미리 잡아두고 네. 윌리엄스 잠깐 보류해뒀다가 너 야 디아즈 잡았으니까 너 와라 이렇게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싶은데 일단 선수에 대한 얘기부터 하자면 다들 아실 겁니다. 리그 최고의 마무리 중 하나예요. 네. 예, 리그 뭐 이제 나이가 좀 있다 하더라도 여전히 리그 탑 3, 5까지도 5는 고정이고 탑 3도 항상 노리는 그 마무리고 커리어 하이 시즌 기준으로는 리그 탑 그냥 넘버 네. 원 마무리고 그러니까 어딜 가서도 마무리 자리를 보장받을 만한 그런 굉장히 뛰어난 불펜 투수임에 분명하고 패스트볼 슬라이더 콤보만큼은 리그 전체 불펜 통틀어서 1등을 다툽니다. 밸류가 그 두 피치긴 하지만 근데 좋은 계약이에요. 뭐가 디아즈 정도 되는 마무리를 품으려면 이 정도 돈은 줘야죠. 물론 불펜한테 AAV 거의 20밀 가까이 쓰는 게 거부감이 여전히 있는 팬들이 많기도 하고 뭐 다 그렇지만 디아즈 정도 마무리니까 그 정도 쓰는 거고 그리고 다저스 입장에선 또 AAV 20밀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예, 아주 좋은 영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매치 입장에서 또 제가 매치 팬 자아를 빼고 말씀드려도 만약에 제3자 입장에서 이걸 본다 하더라도 놓치는 것도 이해는 가요. 윌리엄스 데려왔잖아. 그렇죠. 왜냐면 제 기준에선 데빈 윌리엄스도 리그 탑5 마무리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시즌에 성적이 안 좋긴 했지만 세부지표 뜯어보면은 평년이랑 똑같았어요. 사실 그냥 운이 너무 안 좋았어. 그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니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그냥 약간 업그레이드 느낌으로 돈을 좀 아끼면서 대체했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충분히 무브의 방향성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이해가 가고 둘 다 잡았다면 리그 최고의 불펜을 가질 수 있었겠지만 뭐 불펜에 그 정도로 가투자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양쪽 다 이해가 갑니다. 다저스 입장에서도 본인들의 니즈에 맞춰서 리그 최고의 마무리를 적당한 가격에 본인들 페이롤 기준으로 봤을 때 잘 데려왔다고 보고 매치 입장에서도 이미 대체할 만한 옵션을 확보해둔 상황에서 무리해서 잡지 않았다. 예, 물론 잡았으면 좋았겠지만 그래서 모두의 어떤 판단이 이해가 가는 그런 에드윈 디아즈 사가가 아니었나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또 다음 선수도 이적 소식인데요. 메릴 켈리 선수가 텍사스 레인저스에서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로 이적했고요. 리턴했네요, 리턴. 네, 2년 4천만 달러에 1년 1,200만 달러 베스팅 옵션이 있습니다. 데드라인 때 가서 반년 있다가 다시 돌아왔네요. 애리조나가 좋은가 봐요. 네. 사실 켈리가 애리조나가 25시즌 시작할 때만 해도 로테이션이 이렇게 될 줄 아무도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25시즌 시작하기 전만 해도 애리조나 선발 로테이션 와 5선발이 아니라 6선발, 7선발까지 있네 했는데 켈리 하나 남았어요. 다 무너지고 다 부상당하고 그러면서 켈리가 사실상 1옵션을 맡아두고 그런 역할을 했던 시즌이거든요. 근데 켈리의 올 시즌 애리조나에서의 성적을 보면 1옵션이라고 할 만큼의 성적을 보여줬어요. 잘했어요. 네, 그래서 텍사스가 그걸 보고 이제 가을 야구를 위해서 영입을 한 건데 막상 텍사스에 가서는 그 정도 성적이 안 나오면서 결국 평균 회귀를 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경쟁력 있는 선발 투수임에는 확실해요. 대단한 것 같아요. 네. 그 KBO에서 뛰던 메릴 켈리가 MLB 넘어가서 이제 벌써 8년 차에 들어가죠. 맞아요. 통산 65승 메이저리그 투수가 됐고 KBO 역수출 최고 성공 사례죠. 그러니까 투구하는 걸 보고 있으면은 참 그러니까 저 이런 표현 좀 별로 안 좋아하긴 하는데 능구렁이 같다. 예, 레퍼토리가 너무 다양하고 그다음에 좌타 우타 상대로 가져갈 수 있는 어떤 패턴이 너무 다양하고 좌타 상대로는 주로 패스트볼하고 그 커터하고 그 체인지업 던지죠. 그리고 우타 상대로는 제가 알기로는 슬라이더 많이 던지는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로케이션이나 커맨드 같은 부분에 있어서도 안정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WHIP가 억제가 잘 되는 편이고 그러니까 언제나 그 스타프 기준으로 상대를 압도하는 그런 모습을 단 한 번도 보여준 적은 없지만 메이저리그 넘어간 이후 투구 내용을 보게 되면은 참 완벽한 3선발. 맞아요. 예, 레퍼토리 다양하고 난타 안 당하고 이닝 적당히 꾸준하게 5, 6이닝은 언제나 먹어주고 장타 허용도 생각했던 것보다는 커리어가 오히려 진행되면서 안정화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그 메이저리그 넘어갈 때 KBO에서 메이저리그 넘어갈 때 가장 우려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피장타였거든요. 근데 첫 시즌에는 홈런 거의 30개 맞으면서 좀 그랬는데 커리어가 진행이 되면 될수록 체인지업 같은 거 좀 많이 비율 늘리고 그다음에 커터라든가 변형 패스트볼 중심으로 개편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 선수가 피장타 이슈를 많이 개선을 했어요. 그런 걸 보면은 참 똑똑한 투수고 참 어딜 가나 자기 몫을 하는 그리고 좀 정말 신기한 케이스가 아닌가. 그러니까 스토프 자체는 메이저리그에서 통할까라는 생각을 우리가 했잖아요. 네. 얘 KBO 딱 그 느낌 아닌가라는 생각을 처음엔 했는데 가서도 점점 변화하고 레퍼토리 구성을 꾸준히 바꿔 나가고 그 공을 던지는 위치라든가 그 약간 디자인 같은 것도 매년 약점을 개선해 오고 하는 걸 보면은 참 결국에는 타자는 툴이고 저는 타자는 툴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투수는 이 디자인이 정말 중요하구나. 그리고 본인의 약간 감각 같은 게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럼 또 다음 선수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다음은 조시 네일러 선수가 시애틀 메리너스에서 5년 9,250만 달러에 잔류했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아니, 굉장히 빠르게 계약 소식이 들려왔던 계약이거든요. 네. 거의 FA 시장 열리자마자 저기 조시 네일러 재계약 소식이 떴던 이제 그런 기억이 나는데 피츠버그도 참전을 했었대요. 근데 비슷한 금액이었는데 계약 기간이 좀 모자랐다고 하더라고요. 아이고. 네. 피츠버그가 지금 올 시즌 FA 시장에서 이런 경우가 좀 많아요. 기간을 돈을 쓰고 싶은데 이게 돈을 너무 안 써봐서 쓰는 방법을 모르는 건지 네. 그런 생각이 좀 들 정도로 좀 안타깝기는 한데 어쨌거나 시애틀 입장에서는 최근 몇 년간의 무브 중에서 제일 통 큰 무브를 했습니다. 네. 원래 이렇게 돈 쓰는 팀이 아닌데 통 크게 질렀어요. 근데 지를만 해요. 지금 저희가 알론소 때도 언급을 했지만 지금 리그 1루 스플이 좀 이상하거든요. 네. 그 와중에 네일러라는 선수는 좋죠. 매우 훌륭한 선수죠. 나이도 어리고 네. 29살 시즌 그렇죠. 들어가니까. 저점이 WRC 플러스 120이에요. 네, 항상 이 정도는 해줄 수 있는 1루수. 풀타임 선발 되고 나서는 언제나 OPS가 750을 넘기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선구안이 이제 엄청 뛰어난 편은 아닌데 워낙 그 컨택 능력이 좋은 선수고 네, 그러다 보니까 네, 잘 되는 시즌에는 OPS .800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매우 훌륭한 1루수 자원이다. 그리고 저는 시애틀 입장에서는 반드시 잡았어야 되는 자원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지금 시애틀 타선 구성이 저점이 좀 파멸적이에요. 맞아요. 네, 아로사레나라든가 뭐 훌리오도 요즘에는 저점 뜨면 조금 이상하고 뭐 랄리도 사실 그 저점이 보장되어 있는 선수는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좀 이런 유형의 선수가 필요하기는 했어요. 언제나 자기 역할을 해주는 선수가 필요했는데 네, 잘 잡았다. 네, 좋은 적절한 나이에 적절한 성적을 가진 1루수를 네, 올 시즌 또 포스트 시즌에서 네일러로 재미 많이 봤잖아요. 많이 봤죠. 네, 그런 의미에서 좋은 계약이라고 생각합니다. 네일러의 특장점이라 한다면 또 시애틀 가서 뜬금없이 50경기 정도밖에 안 뛰었는데 도루를 20개를 했거든요. 올해 도루 30개 했을 거예요. 20, 30이에요. 그리고 이 선수의 또 다른 장점 알론소와는 다르게 수비도 잘한다. 맞아요. 그러니까 리그 일루수들 중에 가장 좋은 뛰어난 레인지를 보유하고 있고 실제로 경기를 하는 걸 보게 되면은 생각보다 날렵니다. 그렇게 안 생겼거든요. 네, 둔하게 생겼는데. 맞아요. 둔하게 생겼는데 날래고 제가 보니까 그 도루 30개는 운으로 되는 건 아니거든요. 아니에요. 네. 그건 이거는 그냥 야구를 잘한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 것 본인의 같아요. 타이밍을 읽는 감각이라든가 뭐 소토도 비슷한 거였죠. 네. 올해. 네, 그러니까 네일러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야구를 그러니까 툴이 엄청 뛰어나다는 느낌을 못 받는데 스킬적으로 되게 안정이 돼 있고 맞아요.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컨택이 되게 좋고 그러니까 스윙을 많이 합니다 기본적으로. 근데 어떻게 커트를 하고 많이 맞춰 나가는 그런 유형의 타자다 보니까 삼진을 잘 안 당해요. 그러면서도 홈런은 또 꾸준히 쳐주고 거기다가 주루 수비 측면에 있어서도 타이밍 포착이라든가 어떤 그 타고난 감각 같은 게 좀 괜찮은 선수 같아요. 그래서 안정적인 저점과 나름 매력적인 고점을 둘 다 보유한 그런 선수고 저는 오히려 알론소, 그러니까 자꾸 알론소 얘기를 해서 좀 그렇긴 한데 5년 155mm 알론소보다는 5년 90mm 네일러 쓰는 게 훨씬 더 수지 타산이 잘 맞지 않나. 그렇다고 저도 생각해요. 네, 그래서 적어도 실패할 가능성은 없다고 보니까. 정말 맛있게 잘 재계약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시애틀 입장에서는.
네, 좋습니다. 그럼 또 다음 선수로 넘어가서요. 이번엔 김하성 선수입니다. 애틀란타 3인방이죠, 여기 이제. 네. 김하성, 그다음에 라이셀 이글레시아스, 여기에다가 로버트 수아레즈 이렇게 3명을 애틀란타가 영입을 했는데 네. 다 괜찮은 영입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특별히 오버페이 느낌이 나지도 않고 약간 수아레즈가 조금 비싸긴 한데 뭐 뭐 수아레즈 정도 근데 줄 수 있다고 보지 않나요? 그치. 근데, 3년 45밀이면은 네. 데빈 윌리엄스랑 거의 비슷한 규모의 계약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니까 기간이 짧으니까. 데빈도 3년이잖아요. 아, 데빈이 좀 더 그러면- 낫긴 하다. 그렇게 그렇죠. 생각하면 근데 그래도 수아레즈 정도면은 리그의 수익권 불펜이니까 음. 충분히 매력적인 옵션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애틀란타가 보니까 지금 페이롤이 좀 여유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쓰는 김에 그냥 맞아요. 시원하게 지른 느낌. 애틀란타가 그 사기 계약을 좀 많이 해서 네. 페이롤이 좀 비었어요. 맞아요. 자꾸 그 주축 야수들 그 이상한 가격에 잡고 예. 그런 경우가 많아서 좀 여유는 있었고 이글레시아스는 이제 작년에도 애틀란타 있었고 뭐 계속 애틀란타에서 마무리 역할을 맡아줬는데 올해도 26년에도 맡게 됐고 다만 이글레시아스가 나이가 좀 있는 편이다 보니 네. 약간의 보험 느낌으로 수아레스까지 영입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쓰겠죠 아마 일단. 물론 수아레스도 나이가 적은 편은 아니다만 많아요. 이글레시아스보단 젊으니까 네,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김하성 선수 같은 경우에는 저는 애틀란타가 니겔런 트레이드한 순간 그냥 잡으려고 하는구나라고 생각이 들긴 했어요. 주전이에요. 네, 다음 시즌 주전. 원래 이제 김하성 선수 나가면은 그냥 니겔런 9번 타자 유격수 그냥 지명 수비로 쓰겠구나 했는데 니겔런을 이제 트레이드로 내보내면서 유격수 한 자리 영입하려고 하는구나 싶었는데 결국 1년 20밀에 솔직히 한국인이라서가 아니라 니겔런 주전 쓸 바에는 100번이고 김하성 쓰는 게 낫지. 니겔런 진짜 지명 수비거든요. 지명 수비는 잘해요. 수비만 잘하죠. 수비만 잘하죠. 예. 타격은 없어요. 김하성은 그래도 OPS 700까지는 어떻게 기대해 봄직한데 그럼요. 우리 앨런 씨는 없어요. 600 쳐도 감지덕지해야 될 판이라서. 그 풀타임을 주는 것도 좀 이상한 네. 선수기는 해서 네 그래서 좋은 계약이라고 생각하고 애틀란타가 원래 좀 운도 없었고 부상도 많았고 그래서 일찌감치 레이스에서 좀 떨어지긴 했는데 네네. 언제 올라와도 이상하지 않은 팀이거든요. 맞아요. 사실 지금 로스터 구성을 보면 밀동이 빡셉니다. 네. 올해 또. 근데 로스터 구성을 보면 보강할 곳이 불펜밖에 없어요. 맞아요. 선발진은 이미 차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선수들이 막 다치고 못하고 이래서 문제가 됐던 거고 야수 로스터도 빈자리가 없어요. 저기서 누굴 빼고 누군가를 영입한다? 할 만한 자리가 유격수 말고 없었는데 유격수를 채웠잖아요. 이제 영입할 곳이 없습니다. 딱히. 그러다 보니 불펜 쪽에 이렇게 투자를 하지 않았나 싶어요. 네, 그래서 저는 셋 다 좋은 계약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합니다. 네. 이 중에서 그나마 조금 빡세다 싶은 건 수아레즈 계약이긴 한데 네. 그래도 뭐 네, 맥락을 고려하면 그 네. 정도면 충분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네, 그럼 좋습니다. 데빈 윌리엄스 선수 살펴볼 텐데요. 네. 뉴욕 양키스에서 뉴욕 매츠로 3년 5,100만 달러에 이적했습니다. 디아즈를 놓친 것 때문에 괜히 데빈 윌리엄스 영입마저도 후려쳐지는 감이 있긴 한데 저는 이번 오프시즌 스토브리그 불펜 영입한 계약 중에서는 이 3년 51밀 데빈 윌리엄스 계약이 제일 좋은 계약이라고 보긴 하거든요. 솔직히 이 선수가 지난 시즌에만 좀 아쉬웠던 거지 그 전까지는 리그 탑3 클로저였습니다. 미러키 시절만 해도. 그리고 지난 시즌도 사실 세부지표 뜯어보면 탑5였고요. 그래서 되게 좋은 계약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맥락이 좀 그렇죠. 디아즈와 엮이는 바람에 이제 많이 벌써 영입이 된 순간부터 약간 밉상이 된 느낌이 있는데 뭐 선수 잘못은 아니니까. 그렇죠. 그 프런트 잘못인 거지 그거는. 그래서 아무튼 리그 최고의 체인지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선발까지 포함해도 이 맞아요. 선수 특유의 그 이상 야릇한 그 체인지업은 체인지업이라고 불러야 되나 싶을 정도의 그러니까 궤적이기는 해요. 예. 근데 체인지업이니까 그립이 체인지업인데 그립이 어떡해. 체인지업인데 어떻게 공이 이상하게 가는 걸. 아무튼 그 피치 하나의 밸류만으로도 리그 최상위권 불펜의 고점을 가지고 있고 다른 피치들 패스트볼 던지죠. 네. 패스트볼은 이제 정석적인 포심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뭐 체인지업이 그 정도 밸류가 나오면 패스트볼은 그냥 구속만 유지해도 되잖아요. 근데 패스트볼 구속도 딱히 이상이 없었고 그렇다면 다음 시즌에는 운만 좀 따라주고 본인이 조금만 그 체인지업 커맨드만 좀 신경을 맞아요. 쓰면 지난 시즌은 좀 이슈가 있었어요. 장타 이슈가 좀 있었기 때문에 그것만 좀 어떻게 맞춰준다면
다시 리그 최고 투수 불펜 투수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어떻게 보세요, 영입은? 가격이 합리적이에요. 이거는 합리적인 가격이 맞아요. 그러니까 나이도 괜찮고 그동안 보여준 것도 있는 이제 클로저 3년 5,100만 네, 충분히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작년에 시즌 초반에 너무 안 좋았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불펜 투수들은 이닝이 적으니까 한 번 그렇게 무너지는 타임이 있으면 성적이 복구가 잘 안 되거든요. 맞습니다. 네. 데빈 윌리엄스도 작년에 딱 그런 경우였고, 근데 이제 데빈 윌리엄스 같은 경우에는 항상 저 체인저 커맨드가 흔들리는 날에는 저점이 좀 파멸적으로 찍히기는 하나 그런 날이 많지는 않아요. 네, 그런 날이 많지는 않아서 그러니까 여태껏 미러키에서 그렇게 그렇죠. 좋은 대우를 받았겠죠. 네. 그래서 매우 훌륭한 계약이라고 생각은 하나 이제 자꾸 디아즈 생각이 나는 거죠. 그렇죠. 어쩔 수 네. 없어요. 그건. 디아즈에 비하면 다운그레이드는 맞습니다. 어쨌거나 네. 반티어라도 낮게 봐야죠. 네. 디아즈는 뭐 언제나 리그 탑 3였으니까. 디아즈가 너무 높아요. 네, 티어가. 맞아요. 네. 네. 그래서 뭐 업그레이드 내지는 약간의 다운그레이드를 20밀의 총액과 바꿨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영입이었다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선수의 티어나 이런 맥락을 봤을 때. 그러면 이제 다른 불펜 투수 얘기로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매치에서 데리고 있던 올해 트레이드 데드라인 때 영입했던 투수들이 많았죠. 타일러 로저스라든가 라이언 헬슬리 같은 선수들이 많았는데 이 두 명 다 결국에는 다른 팀으로 갔습니다. 네. 로저스 같은 경우에는 토론토가 네. 3년 36밀에 영입을 했고 헬슬리 같은 경우에는 볼티모어가 네. 1+1 28밀. 예. 그리고 두 번째 시즌은 13일 선수 옵션이 걸려 있고요. 네. 저는 둘 다 좋은 불펜 투수, 하이 레버리지에 쓸 수 있는 불펜 투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둘 다 괜찮은 영입이라고 봅니다. 결국에는 여기도 AAV 기준으로는 수아레즈랑 거의 비슷하게 네. 10밀에서 15밀 사이에 가는데 보면은 요즘에는 이게 정가인 것 같아요. 네, 요즘 많이 비싸졌어요. 많이 비싸졌어요. 그래서 로저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프로필상 극단적인 리그에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잠수함, 거의 잠수함이죠 진짜로 잠수함 투수고 헬슬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인트루이스 스패니시니까 잘 아시다시피 아주 뛰어난 포신 밸류를 기반으로 한 전형적인 파워 피처 이런 계열로 분류가 될 텐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일단 토론토가 로저스를 영입한 무브는 오케이. 일단 선발 불펜 안 가리고 투수 포강이 필요하긴 했어요. 근데 저는 로저스한테 3년씩이나 줄 줄은 몰랐거든요. 좀 과하죠. 3년에 1년과 옵션 걸려 있는데 저것도 베스팅의 클럽 옵션이면 그러니까 요건을 충족을 해도 옵션을 클럽이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다는 거는 사실상 4년 48밀이라고 보면 언더핸드 불펜에 이렇게 많은 투자를 싶기는 한데 앞서도 언급했지만 토론토가 선수 보강을 위해서는 이 정도는 과감하게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근데 그걸 감안하고 그냥 그거 제끼고 생각을 해봐도 로저스는 좋은 밸류의 불펜이 맞아요. 저런 공은 적응이 된다고 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 로저스 같은 공은. 그리고 로저스 토론토 가자마자 그 얘기 나왔잖아요. 이세비지랑 같이 내보내면 맞아요. 타자들 못 친다고. 위아래에서 아주 난리를 칠 테니까. 이세비지가 극단적인 오버핸드인데 네. 로저스는 극단적인 언더핸드라서 막 거의 각도 차이 150도씩 난다. 팔각도가. 이런 얘기 있었는데 뭐 합리적이라고는 모르겠지만 토론토 입장에서는 필요한 영입이었다. 핏은 맞다. 네, 핏은 맞아요. 핏은 맞지만 이 정도 줄까지 줄 필요는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긴 해요. 네. 헬슬리는 어떻게 보세요? 헬슬리가 매치 가서 성적이 안 떨어졌으면 더 받았겠죠, 분명히. 그렇죠. 세인트루이스 성적을 유지했으면 클로저 취급 받았겠죠. 그렇죠. 데빈 윌리엄스보다 살짝 아래 내지는 비슷한 금액을 받았을 거예요. 네. 근데 매치에서 성적이 안 좋은 수준이 아니었어요. 예. 파멸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얘 때문에 프로 못 갔다고 해도 무방해요. 맞아요. 진짜 그런 거더라고요. 예. 이게 구속이 떨어지거나 뭐 막 볼넷이 늘어나거나 그러지는 않았거든요. 맞아요. 매치에 가서도. 다만 헬슬리 같은 유형은 헬슬리는 빠른 포심, 그러니까 평균 100마일 정도의 포심을 존에 그냥 던져요. 커맨드를 신경 쓰는 선수가 아닙니다. 애초에. 일단 존에 그냥 때려 넣는 선수다 보니까 그게 몰리기 시작하면 많이 맞아요. 그거는 어쩔 수가 없거든요. 근데 매치로 넘어가고 나서 페스트볼이 몰리는 경우가 좀 많았어요. 그게 좀 과하게 몰리면서 좀 성적이 많이 안 좋았는데 그렇죠. 근데 이거는 작년에 잘했을 때도
이랬어요. 맞아요. 원래 이런 선수입니다. 이거 고칠 수가 없습니다. 켈슬리한테 커맨드를 바랄 수는 없어요. 그냥 존에 때려 넣고 여기에 슬라이더 섞어주면서 사실상의 투피치로 이제 던져주는 선수니까 뭐 그 정도만 살짝의 조정만 있으면 이제 예전처럼 다시 던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럼에도 준수한 불펜이다라고 생각은 하고 볼티모어 입장에서는 원래 기존의 마무리였던 펠릭스 바티스타가 부상 복귀 이후에 수술 이후에 돌아왔는데 포신 구속이 2마일 정도 떨어졌어요. 네, 그러고 피장타도 좀 많이 늘었어요. 원래 그 첫 데뷔했을 때 보여줬던 그런 센세이션한 모습은 보여주지 못하고 오히려 살짝 불안한 모습을 노출을 하다 보니까 그런 차원에서 마무리 보강 내지는 불펜 보강 차원에서 영입을 한 것 같아요. 근데 뭐 1+1년 28밀 1년 13일 선수 옵션 뭐 선수 옵션 금액이랑 보장 금액이랑 차이가 없는 이 정도 계약이면 계약 금액 자체는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볼티모어 입장에서도 이번 오프 시즌에 진짜로 마음 먹고 맞아요. 여기저기 많이 영입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팀적인 맥락을 고려하면은 충분히 합리화가 되고 정당하게 약간 포장이 될 만한 영입이라고 생각을 하고 헬슬리가 만약에 매치 시절의 그 파멸적인 폼은 또 보여주진 않겠죠. 설마. 그럴 가능성이 좀 그러니까 낮죠. 사실. 그 정도까지 못하는 투수는 아니니까 뭐 세인트 루이스 한창 잘할 때까진 모르겠지만 조금 애매하거나 중간 정도의 폼만 볼티모어에서 보여준다고 해도 저는 볼티모어 입장에서 충분히 괜찮은 계약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더스틴 메이 선수도 있는데요.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로 1년 1,250만 달러 그리고 1년에 2천만 달러 뮤추얼 옵션을 포함해서 이적했습니다. 이거는 그 중요한 영입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지금 세인트루이스가 리빌딩을 이제 리빌딩 내지는 리툴링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주축 야수들, 특히 야수들 투수는 내보내 봐야 사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네, 아무도 안 사요. 그래서 주축 야수들을 이제 트레이드 시장에 내보내서 이제 막 팔고 있는 와중인데 보통 이런 리빌딩 리툴링을 하는 팀이 가져가는 무브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작년 시즌이 좀 아쉬웠거나 그동안의 성적이 아쉬웠던 선수들을 단년 계약으로 영입해서 그렇죠. 선수 입장에서는 앞으로의 그런 계약 규모 이런 것들을 좀 늘릴 수 있는 기회를 받는 거고 구단 입장에서는 데드라인 때 잘 처분해서 또 다른 이제 유망주 패키지를 받아오는 걸 그렇죠. 목표로 하는 그런 유형의 계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1년 1,250만 뒤에 달려있는 옵션이 뮤추얼 옵션이면 선수 구단 모두가 동의를 해야 옵션이 발동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어지간하면 구단은 옵션 행사를 안 하겠다는 얘기와도 사실 비슷한 얘기예요. 이거는. 올해 정말 잘하면 하겠다. 그렇죠. 네. 올해 너가 만약에 정말 잘하면 하는데 근데 또 적당히 잘해야지. 그쵸. 적당히 잘해야지 선수도 동의를 하지. 그러니까 정말 잘하면 데드라인 때 팔겠죠. 그렇죠. 근데 그렇지 않고 시즌 끝까지 남아 있었던 얘기는 네. 더 이상 함께 갈 이유가 없을 확률이 높다는 거죠. 한 네. 3선발 정도 하면은 뮤추얼 옵션 발동하겠고 그렇죠. 만약에 프런트 라이너급으로 각성하면 선수가 날 테고. 근데 더스틴 메이 지금 세인트루이스 로테이션에 들어오면 강제로 그 1선발 봐야 돼요. 없어요 선수 1선발 봐야 돼요. 어쩔 수 없습니다. 개막전 로테이션이 선발이에요. 어떻게 돼요 지금? 없다고 진짜로? 아니 써니 그레이 나갔잖아요. 나갔고. 그럼 이제 1선발이 리베라토어가 이제 가장 믿음직한 선발 투수인데 네. 저는 리베라토어보다 더스틴 메이를 믿거든요. 아무리 봐도. 그럼 이 둘이 비슷하다라고 보면 뒤는 없어요. 진짜 1선발이 거기야? 네. 그 소니 그레이 트레이드로 데려온 뭐 리차드 피츠, 그다음 뭐 마이클 맥그리비, 뭐 카일리 이제 이런 선수들한테 기회를 줘야 되는 건데 뭐야 이거? 진짜예요. 리베라투어 1선발, 메이 2선발, 팔란테 3선발, 맥그리비 4선발, 리히 5선발이네. 그 팔란테, 피츠, 맥그리비 다 5선발급이잖아요, 사실. 미쳤다. 이거 어떡하지? 아니, 뭘 어떡해요. 당분간 이 팀은 이제 그 파격 세일 할 거기 때문에 사실 큰 의미는 없습니다. 진짜 의미 없는 수준의 투수 로스터라서. 이제 봤어요. 나 네. 모르고 있었어 이거. 이야 이러면 진짜 1선발 하겠다. 네, 잘하면. 해요, 진짜 해요. 이게 리빌딩을 했는데 투수는 아무도 안 사가잖아요. 사갈 사람이 없어. 저 중에 누굴 사가? 그러네. 그나마 팔릴 만한 소니 그레이 팔렸잖아요. 이제 거기는 이제 문 닫아야 돼요. 이제 오케이. 야수만 좀 이제 어떻게 잘 처분해서 알겠습니다. 재정비해야죠.
네. 그럼 뭐 마지막으로 KBO 출신 선수들을 한번 묶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코디 폰세 선수가 한화 이글스에서 토론토 블루제이스로 3년 3천만 달러에 폰세. 네, 이적했고요. 드류 앤더슨 선수는 SSG 랜더스에서 디트로이트 타이거스로 1년 700만 달러 플러스 1년 1000만 달러의 클럽 옵션 포함해서 이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라이언 와이스 선수는요. 한화 이글스에서 휴스턴 애스트로스로 1년 260만 달러와 1년 500만 달러 클럽 옵션 포함해서 이적했습니다. 너드들이 보는 거랑 결국에는 현지 메이저리그에서 평가하는 것도 비슷하네요. 저도 개인적으로 폰 앤 와 순서라고 생각을 했는데 금액도 폰 앤 와 순서로 나오네요. 이게 사실 와이스가 한국에서 성적이 좋기는 했는데 사실 애매했어요. 그러니까 메이저리그 기준으로 갔을 때 과연 스케일이 앤더슨과 와이스 누가 더 잘하겠냐라고 하면 저도 앤더슨 고를 것 같긴 해요. 아무래도 폰세는 조금 한 단계 위고 폰세는 그 좀 냅두고 앤더슨이 아무래도 포심 위력이나 커맨드나 세컨 피치 커맨드나 이런 걸 봤을 때 다 하나씩은 밀었던 것 같아요. 와이스는 사실 다른 포심은 모르겠는데 다른 변화구들 커맨드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살짝 왔다 갔다 하는 경향도 있고 메이저리그 기준에서 통할지는 잘 모르겠는 그런 상황이라면 앤더슨은 적어도 그 하이존 페스트볼이랑 그 높이에서 떨어지는 커브 약간 그거는 두 개는 확실해요. 네, 확실하게 잡고 갈 수 있는 선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선발로 만약에 자리를 못 잡아도 불펜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도 97마일씩 던질 수 그렇죠. 있는 투수니까. 근데 여기서도 느껴지는 게 토론토는 선수 잡으려면 진짜 이렇게 써야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폰세 3년 3천만 달러 옵션 없이 풀 개런티거든요. 살짝 이거? 과하거든요. 네, 근데 토론토는 여기 팔려면 이렇게 써야 돼요. 근데 저는 근데 이런 무브 저는 동의하는 편이긴 하거든요. 맞아요. 쓸 때 써야지. 네, 쓸 때 써야 되고 본인들의 자기 객관화가 어떻게 보면 잘 돼 있는 거예요. 월시 갔잖아. 그래서 네. 그럼 이때 윈도우 열렸는데 지금 그냥 바짝해서 그렇죠. 안 되면 접는 거지 뭐 장사 접어야지. 우리 지금 돈 써요. 오실 분도 오세요 해야 이제 선수들도 이제 저기 로스터 괜찮네 하고 이제 호감도 갖고 월시도 갖고 내가 가면 할만 하겠네. 약간 이런 생각 하고 돈은 좀 더 주겠다네. 돈도 더 주는데 가야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폰세 어떻게 봐요? 그래서 근데 폰세를 보통 결국에는 이제 4선발 내지 5선발로 보는 거잖아요. 4, 5선발로 보는 거죠. 네. 4, 5선발한테 연간 1,000만 달러 합리적인 금액인데 이제 성공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의구심을 갖는 분들이 좀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5선발 정도로는 안착할 수 있지 않을까? 메이저리그 스케일이라고는 생각을 하는 거죠. 네네. 저는 딱 그 정도는 된다고 봐요. 적어도 에릭 패디보다는 그러니까 비슷한 성적이지 않을까요? 근데 패디보다는 삼진 능력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에릭 패디는 한국에서는 이제 삼진을 많이 잡는 투수였지만 사실 그 스타프나 그런 구종 간의 조합을 봤을 때 메이저리그 올라가서 삼진을 많이 잡는 유형이라고 생각은 안 들었거든요. 사실 실제로 그랬고 근데 폰세는 저는 그런 유형은 까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한 평균 자책점 한 4점대 초중반 정도 해주는 5선발이면은 얼추 맞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초반도 좀 보수적으로 조금 이제 약간 뭐라 그래야 돼. 4점 중반 후반이 좀 보수적으로 잡으면 그럴 정도 하지 않을까. 이 선수의 관건은 결국 체인지업이겠죠. 세컨더리 중에서 체인지업이 어느 정도의 밸류가 나올지에 따라서 4, 5선발로 정착을 하느냐 그조차도 못하느냐 그게 결정이 날 것 같고 만약에 거기에 대해서 서드피치로 쓰는 어떤 커브나 이것 중에 하나가 또 어떻게 플러스까지는 어렵겠지만 딱 봐도 플러스는 어려울 것 같은데 딱 한 40이나 45 정도 찍혀준다. 그러면은 보더라인 3선발까지도 가능한 견적이 나온다. 스케일 자체는 저도 메이저리그라고 생각은 합니다. KBO에 있을 선수는 아니었어요. 맞아요. 네, 좋습니다. 이렇게 2025 MLB 스토브리그 계약한 선수들 먼저 모두 살펴봤는데요. 2부에서는 아직 계약하지 않은 선수들 얘기가 남아있으니까요. 2부에서 또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야구에 대한 자유로운 수다, 야자수.